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1월 시험은 한 해를 여는 첫 시험이므로 앞으로 우리가 이 해에 시험이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이었고 2월은 그 흐름이 이어지는지 확인했었어야 되는 시험입니다. 어땠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크게 1월과 많이 달라진 건 없고요. 자, 듣기 일부분 20문제를 봤을 때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그대로 불러주는 게 반. 그리고 좀 생각을 하고 내용을 정말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반.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 2, 3년 전만 해도 거의 한 20문제 중에 15문제, 16문제 그대로 불러줄 때에 비하면 난이도가 참 많이 올라왔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듣기 이 부분, 앞에 부분은 긴 대화니까 일단 조금 버려두고 뒤에 장문, 길게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70%는 그대로 불러줘요. 그리고 한 30%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대로 불러줘도 여러 개의 문제를 봐야 할 때는 불러줘도 여기가 불러졌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4개씩 동시에 보기를 A, B, C, D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탁 하고 전체적으로 가능하다면 2문제씩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것은 그런 문제 때문이고요. 자, 독해 일부분 오늘 어휘 별로 어렵지 않았고 어휘 넣는 거요. 그리고 이제 글은 전체적으로 막 어려워 보여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파트는 좀 이따 제가 풀이를 하겠지만 그 빈칸 주변만 조금 잘 살피면서 가셔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해석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 있었다고 말하기 힘들 것 같고 독해 이 부분은 좀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에게 글의 난이도가 중요한데 사실 이거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6급 어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래 왔던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5급 어휘들을 기반으로 흐름을 잘 본다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정도였고 독해 3부분도 사실 더 내려도 돼요.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 비율이 한 30%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요. 딱 문제에서 이 표현을 그래서 찾으면 답 나오겠네 라고 하는 것들이 한 30%, 조금 주변을 읽어야 되는 것들이 한 30%,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묻는 문제들이 보통 끝에 4문제 중에 한 편의 글에 4문제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쓰기 일부분은 최근 시험 중에서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반년 정도는 막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5급의 쓰기 일부분이 4급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5급에 좀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식양보호도 등장하고 또 비교문도 등장하고 하면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쓰기 이 부분은 진짜 조금은 단어가 많이 쉬웠어요. 제가 단어를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 텐데 보통 이제 이 단어는 이 표현을 모르면 못 썼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단어들이 전반적으로 쉬웠고 5급 단어와 4급 단어가 적절하게 섞이면서 좀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아주 좀 비교적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던 것 같고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샹지ao 바나나 껍질 그리고 우리 슈아이따오라는 5급 동사 넘어져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다 이런 것들이 안 써지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 그래서 단어만 보자면 그래프가 여긴데 뒤에 그림을 보자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1부분에서 57번에서 6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뭐 전체적으로 이랬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57번하고 58번 부분만 한번 뽑아내 보도록 하시는데 제가 다 안 읽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뭐가 있냐면 시앙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앙으로 시작하는 단어는 많아요. 예를 들어 뭐 시앙판 서로 반대될 수도 있고 시앙통 서로 똑같을 수도 있고 이런 시앙으로 들어가는 단어들은 다 공통적으로 자 서로라는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A는 B와 라는 대상을 놓고 서로 하다. 그래서 반대이다, 똑같다, 비교하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A, 건을 조금 더 고급지게 허 조금 더 고급지게 위 이런 걸 쓰고 비 네, 이렇게 쓰셔서 A는 B와 서로 뭐뭐 하다라는 형태를 보통 지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A가 되신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요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구문인 요什么什么构成 혹은 요什么什么组成이란 구문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구성 성분이 들어와서 뭐뭐스로 이루어지다. 예를 들어 물은 여 수소와 산소로 构成이라든지
이 단체는 10명의 전문가로 조청이라든지 빙이라는 단어는 동사일 땐 의지하다, 기대다, 전치사로 쓰여서 어디에 근거해서, 뭐뭐에 따라.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은 없었고요. 자, 58번 흐름 계속 보세요. 바로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거의 뭐 할 수 있다? 사동동사가 나왔습니다. 사동동사는 뭐뭐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명사 한번 찾아주시고요. 사람으로 하여금 명사 N. 뭐하게 하다? 간쇼, 느끼게 해요. 뭐를? 세계를. 그리고 또 이거하게 해요. 뭐를? 인생을. 그럼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잘 맞추면 돼요.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도 느끼게 하고 인생을 뭐하게 할까요? 꼬우청은 방금 말씀드렸죠. 보통 뭐하고 쓰셔서 전치사 요, 셔머, 꼬우청 구조로 쓰셔서 구성하다. 이건 전혀 의미가 맞지 않고요. 쭈안까오, 쭈안이라는 글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얘는 방향성을 한번 바꿔줘요. 우리가 차를 환승하는 것을 호환처, 바꿔 타다, 교환하다 할 때 호환을 써도 되지만 쭈안처 해도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한번 꺾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이 한 말을 B가 중간에서 다시 C로 전해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쭈안까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까이샨, 샨이라는 글자는 사실상 의미 베이스가 하오예요. 그래서 고쳐서 나쁜 걸 좋은 방향으로, 보통 추상적인 목적하고 쓰셔서 나랑 쟤랑 싸웠어요. 그럼 관계가 안 좋겠죠? 까이샨 관시, 관계를 좋게. 까이샨 환境, 나쁜 환경을 좋게. 까이샨条件, 나쁜 조건을 좋게 바꿀 때 쓰게 됩니다. 지금 단 하나도 인생하고 맞는 것이 없었는데体验人生, 인생을 체험하다. 그래서 답은 D밖에 안 되실 것 같고. 자, 59번, 60번 연결되는 부분 한번 보실게요. 자, 두왕이라고 했어요. 뭔가 책을 읽는 왕은 인터넷을 보통 나타내죠. 여기는 으흐한 것입니다. 거의 이모시항, 한 번 눈, 목자 보게 되면 10줄씩 볼 수 있고, 그러나 나오즐리 뿌이딩 호이, 留下印象, 머릿속에 반드시 뭐 하는 건 아니다. 인상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요게 나중에 우리가 또 중요할 텐데, 세미콜론, 펀하오라고 해요. 펀하오가 하는 역할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샤오리는 식당에 갔고, 펀하오. 샤오짱은 기숙사를 갔고, 펀하오. 샤오레오는 도서관에 갔고. 이렇게 펀하오가 나왔다는 것은 얘와 이게 비교가 될 만한, 대비가 될 만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 인터넷 사이트는 이런데 책 읽는 것은, 진짜 책을 들고 있는 것은 이러이런 것이다. 요 글자만 알아보셔도 뭔가 깊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흐름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과 얘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겠죠. 인터넷상으로 책을 읽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민간, 민감하다? 당연히 답은 아니겠지만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 외워두시면 다음에 작문시험도 가능하시니까 민간더 비후, 아주 피부가 민감할 때, 화티, 화제나 원티, 문제 같은 것들이 민감할 때 많이 쓰시고, 칭송은 수월하고 부담 없는 거. 그래서 이 인터넷 사이트로 굉장히 책을 읽는 것은 수월하다. 한 번 보면 10줄씩 읽을 수 있다.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친치에는 사람이 아주 친절한 위치, 말투나 타이투,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묘사성으로 많이 쓰게 되시고, 쪼다오는 제가 안 그래도 금요일 날 11시 반에 이걸 강조하고 왔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푸, 서비스예요. 쪼다오더 푸, 아주 세밀한 서비스. 거의 뭐 고정적인 답이고요. 우리 금요일 날 제가 11시 반 5급반에서 강의를 할 때 나왔던 표현은 카올리더, 아주 고려하는 정도가, 뭔가 문제를 생각하는 정도가 헌쪼다오,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다를 제가 얘기하면서, 근데 쪼다오는 부호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따라서 정답은 뭐밖에? B밖에 될 만한 것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60번은 문장을 찾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 결론에 나옵니다. 그래서 60번이 나온다. 너무 중요한 흐름. 而是 우리가 보통 不是 A, 而是 B 이렇게 외워요.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 구문만 아신다면 얘는 보자마자 답 나옵니다. B. 그래서 不是时间不够用, 시간이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니라 而是我们不愿意,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뭐를? 把时间, 시간을 花在, 어디에 쓰는 것을?
费脑子的事情上 뭔가 머리를 써야 되는 일에 쓰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흐름을 잘 타신다면 답은 B.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주변이 되게 어려웠어요는 크게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제가 똥똥똥으로 넘어간 곳에 굉장히 어려운 편이 많지만 문제를 맞히는 거하고는 별로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고 독해 제 이 부분 한번 보실게요. 항상 제가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보통 앞에가 공통성이 좀 있어요. 지금 보면 전부 人工智能, 인공지능으로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설명문은 하나하나의 포인트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여기 나오나? 이런 말은 하고 찾아내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야오가 많이 나오면서 뭐뭐 해야 됩니다, 뭐뭐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논설문, 어떤 교훈이나 의식을 깨우는 그런 글들은 조금 주제성을 잘 찾아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탁탁 찾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향이 좀 다른데요. 먼저 이런 경우는 탁탁탁탁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아요. 그 중에 항상 제가 먼저 보라고 하는 게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숫자는 잘 보이기 때문이죠. 인공지능의 두상识别 错误率 어쨌든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틀리는 확률이 99.77. 그럼 99.77 앞을 쫄쫄쫄 타고 가보니까 얘는 정확한 확률인데요. 그래서 일단 하나는 완벽하게 제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A부터 포인트를 찾아보자.應用領域廣 어떤 응용 영역이란 말이 나오는 곳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응용이란 말은 여기 있고요. 인공지능에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넓다. 정답은 A가 바로 되어버리는 거죠. 이 두 가지는 언급되지 않은 얘기고요. 반면에 논설문은 주제성을 잘 찾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글을 딱 보시면 사실은 마침표가 딱 두 번 나와요. 즉 두 문장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시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마오하오라고 하는데 콜론이죠. 얘가 하는 역할은 앞에 나와 있는 얘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방금 배웠던 세미콜론들이 4번 나와요. 둘, 셋, 넷. 그럼 무슨 말이죠? 여기는 이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있는, 좀 더 설명이 자세하게 들어간 부분이니까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건 결국 이거랑 그 다음 5개는 쭉 넘어가시고 마지막 부분. 요것만 읽으면 전체적으로 주제성은 충분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无论 뭐에 관계없이 你的收入是多少 당신 수입이 얼마이든지 관계없이 请记得 기억하셔야 될 것은 分成5份 5가지로 나누어서 투자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 그 5가지를 나열한 거예요. 이런 5가지 알 필요가 없어요. 好好规划落实 어렵죠. 规划 이런 건 6급 단어라고요. 계획의 고급진 단어. 잘 계획이 현실화 되면 당신은 发现 뭐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你的人生会越来越精彩. 내 인생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멋져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얘와 얘를 합쳤을 때 5가지로 잘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계획이 잘 되면 좋은 걸 발견할 거고. A. 投资有风险. 투자에는 위험이 있다. 주제라 보긴 힘들겠죠. 합리적으로 아니에요 죄송해요 꾸미는 말 합리적으로 분배해라 뭐를 수입을 그렇죠 수입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잘 분리를 해서 계획대로 잘해야 된다. 답은 B가 되겠죠. 뭐 자원을 이용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돈 많다고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좋은 말이긴 한데 이 글의 주제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겠습니다. 자, 독해 3부분 아까 제가 속독 바로바로 찾아지는 게 한 30% 정도는 되었다. 어떻게 바로바로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렇게 바로바로 찾아지는 문제들, 속독이 가능한 문제들의 특징은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이 글이 우리에게 알리는 것은 이게 크게 묻는 게 아니라 뭔가 세부 내용을 물어 들어가면 속독이 가능해요. 자, 71번에서 74번 중에 71번 문제가 뭐였냐면 웨이정 그냥 이 사람은 런웨이 생각했다. 황제가 怎样 요거 물어보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만 才能保持头脑清醒 머리가 아주 또렷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은 뭐다? 머리에 아주 또렷함을 유지하다 라는 말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이 나올 때는 속독이 항상 가능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달려요. 1번 단락부터 쭉 가다가 이 말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칭싱할 수 있을까? 질문했어요. 이 사람의 대답은
너무 어려운 단어. 意思是 뜻은 广泛的听取 들으래요. 그리고 취하래요. 모두들의 의견을 따라서 정답은 B. 多听大家的意见. 이런 게 속도 포인트가 가능한 문제들. 이런 것들. 75번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기이하고 특별한 현상이 가리키는 것은. 그러면 큰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글에 이 표현 그대로 나와요라는 우리와의 약속이에요. 찾아가야죠. 여기 있잖아요. 즉이라는 너무 친절한 접속사까지. 就是 그것은 바로 大有天.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大有天은 대다수가 인천.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사막 아래. 이 정도만 찾아도 답은 나와요. 답은 D. 유전 있죠? 우리 기름이 나오는 유전은 사막 아래. 이렇게 핵심적인 단어로 찾으셔도 답이 나옵니다. 79번도 그런 문제였는데요. 딱 보면 마지막 일룸 비싸의 규칙은 어떻게 됐었냐. 선수들한테 뭘 시켰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비싸이란 말이 정말 중요하죠. 찾아봤어요. 1번 단락 조금 지나가니까 最后一轮 이렇게 4명의 선수가 남았다. 这是主持人给出了比赛的题目下面请4位选手 앞으로 우리 4분의 선수들께서는 롤레어 촨 제일 잘하는 말 양로우 촨 양꼬치 꿰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은 이렇게 한 사람이 얘기하고 나면 그 다음 또 이렇게 우리가 구슬 깨듯이 이야기 하나를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D. 함께 한 이야기를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거기서 나왔던 거 관중들은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가불병정 4명이 나옵니다. 그중에 정 선수의 이 화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였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불병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정이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더라고요. 5번 단락.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관중들의 태도지 정이 어떻게 했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정이 한 말은 그냥 다 넘어가고 바로 6번 단락에 관중들은 팅허였나요? 그걸 듣고 잇따라 구장 박수를 치면서 하오하오하오 이렇게 소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十分赞 칭찬하고 샹 감상했단 말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독해 3부분에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문제들, 말하자면 속독이 가능한 문제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렸고, 쓰기 일부분 가장 기본적인 형용사 수로문 역시 빠지지 않죠? 그냥 주어가 뭐뭐 하다. 형용사가 서술어가 되면 여기서 바로 문장이 끝나게 되면서 목적어가 들어올 일이 없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일도 없으세요. 서술어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여기 교활하다라는 형용사가 있네요. 그럼 주어만 찾으면 되죠. 누가 교활해요? 호리. 네, 여우가요. 그러면 나머지들만 잘 배열할게요. 이 여우는 真是 부사, 보통 정도부사가 많이 옵니다. 매우 아주 넣고 타이가 원래 습관적으로 러를 잘 붙이죠. 너무 교활해요. 이렇게 끝나시면 되겠고, 자 95번도 보실게요. 쭉 보셨을 때 서술어 하나밖에 없어요. 结实 튼튼하지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주어만 찾으면 돼요. 뭐가요? 하나밖에 없죠. 이 바지 청바지요. 따라서 이 청바지는 튼튼하지 못한데 앞에 뭘 썼냐면 이디알 떠 하면 강조구문 조금도 이디알 예 하셔도 되고 조금도 튼튼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나 튼튼하지 않다. 그 다음 동사 수러문이 되면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이제 한 호흡 더 갈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나올 수 있죠? 물론 빠질 수도 있지만 목적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길이감이 조금 더 길어지게 되고,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한국어식으로 제가 해요. 관형어, 목적어도 똑같이 관형어 필요하면 더는 요 더 한자. 동사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부사어 필요하면 이 더를 쓰게 되실 텐데, 보통 부사어에서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올 때는 보, 조, 개. 보는 부사, 조는 조동사. 개사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치사 구조. 在北京, 给他, 从北京 이런 것들이 들어오시는 순서가 일반적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제일 일반적인 어순. 자, 항상 서술어를 찾아서 균형 잡으세요. 누가 봐도 러가 붙어있는 비어밍 분명히 하다. 그럼 뭐가 뭐를 분명히 했냐. 자, 여기 보면 원장最后一段 서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의 문장 아니에요. 글이에요. 이 글의 가장 마지막 단락이 뭐를, 더를 꾸미는 말 정리했어요. 이 글의 마지막 단락이 밝혔죠. 작가의 관점을. 93번. 서술어가 될 수 있는 동사는 대표하다 밖에 없네요. 그럼 뭐가 뭐를 대표하냐. 个人도 명사성이 있고
이 이지에도 명사성이 있지만 둘이 붙여서 개인적인 의견이 될 것 같고 지는 부사구. 네, 그래서 이상 발언은 단지 대변합니다. 개인의 의견을. 너무 쉽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동사 찾으시는데 자, 우리 5급 단어요. 파초라는 말은 이합동사. 무슨 뜻이냐? 동사 목적어가 붙어있다는 얘기죠. 걱정하다, 신경을 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주어만 찾으면 되겠네요. 누가 걱정을 할까요? 당연히 사람, 그녀가. 그럼 이제 앞을 잘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정리하고 갈게요. 그녀는 걱정을 해요. 왜? 뭐 때문에 걱정을 하냐? 전치사 구조가 하나 있죠. 实验报告的事情, 실험 보고에 관련된 일 때문에 걱정을 짜이는 뒤때 부사로 쓰면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부사가 먼저 오고 전치사 구조가 뒤에 빠지게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수로문이었고요.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자, 거의 빠지지 않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특히 4급에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우리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동사는요. 뒤에 명사나 대명사가 목적어로 오죠. 예를 들어 취 하면 중국, 중국 명사잖아요. 혹은 칸, 朋友, 뭐 칸, 슈 다 이런 명사들이 목적으로 오는 것과 달리 나는 뒤에 명사가 오면 안 돼. 꼭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와야 돼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용사나 동사는 중국어에서 원래 주로 하는 역할이 방금 보셨잖아요. 형용사, 수러문, 서술어, 동사, 수러문, 서술어가 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어를 서술성 목적어로 불러요. 쉽게 말하면 목적어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꼭 목적어로 가지는 동사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觉得. 예를 들어 我觉得她很漂亮. 我觉得她에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녀를 느껴요. 변태 같죠? 나는 중국을 막 느껴요.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뭐라고 느껴요? 그녀가 형용사 들어가 있어요. 예쁘다고 느껴요. 我觉得 나는 어떻게 느껴요? 她应该学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어 배워야 한다라고 느껴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서술성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이런 동사 5급에 또 뭐가 있냐면 아이고 善于 얘도 뭐뭇을 잘한다는 뜻으로 쓰게 되면서 항상 목적어에 또 동사가 들어와야 돼요. 이거 하기를 잘한다. 보통 무슨 위로 끝나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그래요. 지위도 항상 뒤에 목적어 자리에 꼭 동사가 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이거 하려고 한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不要 지위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하고 목적어 속에 또 뭐 扩大 规模 규모를 확대하다 또 동사가 들어가는 그런 동사. 실량부어. 먼저 여러분이 중국어를 하시면서 꼭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시간과 실량의 차이. 시간은 지금 3시. 실량은 3시간 동안. 시간은 지금 2월. 2개월 동안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이건 실량.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기 때문에 잠깐 앞에 보세요. 부사어가 되죠. 동사를 앞에서 꾸미면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라고 해서 시간 부사어. 他每天7点 7시에 시간이죠. 上班 이합동사. 동사 앞에서 꾸미지만 실량은 서술어 뒤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어라는 이름으로 쓰게 돼요. 그는 맨날 일해요. 7시간 동안. 단위도 다르죠. 7个小时. 근데 이 실량 보어가 여러분 어법적으로 배울 때 되게 어려운 보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지속형과 발생형이라는 이름을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지속형은 한국말로 해석할 때 얼마 동안 동사했다. 계속 지속이 이어지기 때문에 저는 이름을 지속형이라고 붙여봤고 발생형은 뭐뭐 한지 얼마 되었다. 예를 들어 내가 졸업한 지 10년 되었다. 이미 발생이 끝나버렸다. 10년 동안 졸업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해석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예제를 외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속형은요. 예를 들어 그는 2년 동안 중국어를 배웠다. 他学了2年的汉语. 그는 2년의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꾸며 들어갑니다. 이때 러는 동사 뒤에 위치하게 되고 이 더는 빼셔도 됩니다. 주어, 동사 러, 실량보어 그리고 목적어 쓴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외우는 거는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예제를 외워서 他学了2年的汉语. 반대로 발생형, 만약에 뭐뭐 한 지가 얼마 되다 이렇게 쓰고 싶으시면 그가 중국에 온 지가 2년 되는 거지. 2년 동안 헤엄쳐서 오고 있는 게 아니죠.
他来中国2年了. 러의 위치는 맨 끝에 어기조사로 쓰게 되고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쓴 다음에 마지막에 실향보어 그리고 러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실향보어가 나왔었냐면 일단 띄울게요. 그녀가 좀 위에다 적을까요? 종사했어요. 출판 업무에 종사 한지 10년 되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요게 이징 10년 붙었죠. 이미 10년 되었다 끝에 러. 해서 발생형. 요 어순대로 가시면 되고요.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비교문도 하나 나왔어요. 자, 비교문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만 하시면 일단 비교문을 쓰는 거는 가능하세요. A가 B보다 서술어하다. 예를 들어 오늘이 어제보다 춥다. 今天比昨天冷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쓰는 방법들을 할 텐데 일단 비교문에서 요 서술어 앞에 꾸미는 말에 절대 일반적인 정도부사 쓰시면 안 돼요. 정도부사라는 게 뭐냐면 매우 아주 하는 애들 있죠. 뭐, 很, 非常 절대 비교문은 안 드시고 전부 다 한국말로 더욱 뭐뭐하다. 더 뭐뭐하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애들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세 개가 있어요. 更还在 외우셔야 돼요. 更还在 자, 이번에는 서술어 뒤에서 꾸밀 수 있는 것도 보통 세 가지가 있어요. 今天比昨天 어제보다 冷 훨씬 춥다. 冷的多 아니면 冷多了 암기하시게요. 조금 더 추웠어요. 冷一点, 冷一些 아니면 冷 3도, 2도, 5도 정확한 수량사 해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앞에 올 수 있는 게 3개, 뒤에 올 수 있는 것이 3가지. 네. 그 다음 의미가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기여도가 전혀 없지만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비교문에 잘 쓰는 조동사가 있는데 야오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얘가 들어갔다고 해서 의미가 변하고 뭐 강조되고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위치는 비 앞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네들하고 같이 更要, 还要, 再要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오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일단 제가 답을 띄우고 얘기할게요. 핵심은 뭐냐면 손실이 이게 A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오는 넣으나 빼나 별로 의미에 크게 기여도가 없어요. 뭐 했던 것보다 想象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얘가 B예요. 뭐 했다? 심각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제가 파란색으로 적었던 것들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죠. 그 대신에 손실을 꾸미는 말이 지진이 초래한 손실 이렇게 나열을 하셨으면 됩니다. 네, 되셨나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쓰기 이 부분은 4, 5급 단어들인데 이게 크게 뭐 이렇게 꼭 따페이를 이렇게 써야 해요. 뭐 이렇게 또 단어가 이건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워요 할 만한 게 없이 최근 시험 중에 가장 쉬운 시험 중에 한 번이었어요. 취호의 사금명사잖아요. 네, 모임. 펑젠 우연히 마주치다. 카이신 기쁘다.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정진 같은 부사를 쓸 때 조금 신경 써 주실 것은 보통 구어를 많이 붙여서요. 예를 들어 나는 일찍이 중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我曾经去过中国 보통 이 형식을 많이 쓴다는 것 정도가 좀 얘기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改变은요. 뒤에 목적어가 만약에 없는 거예요. 주어만 있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뭐하다? 변하다, 바뀌다 해석이 약간 이런 말투로 되겠고요.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오는 거죠. 그러면 뭔가를 바뀌다 좀 이상하죠. 바꾸다. 말투의 차이인데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투를 바꿀 수도 있고 파싱 헤어스타일을 바꾸실 수도 있고 정말 어려운 단어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2월 시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흐름을 보려면 사실은 한 몇 달을 계속 쌓아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2월 시험 가지고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지난 1월 시험 같은 경우에 6급 시험 중에 한 편의 글이 제가 평상시 오프라인에서 기억해 나온 문제들을 살려서 수업을 할 때 했던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왔었고요. 요번 6급 시험 같은 경우는 좀 사실은 이건 대박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6급의 독해 5급에서 독해 3부분이죠. 사실은 6급엔 독해 4부분이에요. 왜 긴 거 읽고 네 문제 푸는 거 있죠. 그게 5편 출제 중에 4편을 제가 살려서 강의했던 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응? 하고 바로 답을 다다다다다다다 4, 4, 16 16문제 풀었다는 얘기고 5급 시험 같은 경우에도 한 편의 글이 제가 평상시에 강의를 해왔던 거 요거는 좀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괜찮은 것 같다. 네, 기억해놨던 거 살려놨던 것들 썼는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 수 있냐면 원래 지금까지 뉴 HSK는 거의 기출문제가 나오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조금씩 기출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뭐 잘 되면 앞으로 좀 기출 문제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면 예전 우리 구 HSK처럼 이제 문제 뱅크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글쎄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기출이 좀 많이 보이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3월 시험에 여러분하고 찾아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